성종과 연산군. 조선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비뚤어진 아들, 아버지를 위선자로 몰아붙여 대들면서 엇나간 아들, 아버지와 성미가 닮아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아들, 자신과 뜻이 다른 아버지에게 시달리다가 폐인이 된 아들 등등, 잘못된 부자관계로 불우한 인생을 살아간 자식들이 많았다. 예컨대 연산군은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비뚤어진 케이스였다. 물론 연산군이 꼭 그것 때문에만 비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삐딱선이 크게 한몫을 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군주였다. 경연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할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여 아침에 조강, 낮에는 주강, 저녁에는 석강,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야대를 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니 세자는 기가 질렸다. 그리고 연산군의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은 곧 반감으로 변했다. 사사건건 선왕과 비교질을 하는 신하들의 지적도 짜증을 부추겼다. 전하, 선대왕께옵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연산군은 외려 화를 냈다. 아밤마마께서 신하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것들이 왕을 우습게 하라. 아버지 성종을 닮으라는 신하들의 말에는 이렇게 대꾸했다. 전하, 선왕의 기품을 본받으소서. 나를 제발 아바마마처럼 만들지 말라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내관이 연산군에게 세자를 칭찬했다. 세자 저하의 기상이 성종대왕을 꼭 닮으셨나이다. 그러자 연산군은 갑자기 벌컥 화를 냈다. 뭐야? 누굴 닮아? 그리고는 내관을 칼로 쳐 죽였다. 물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흑화된 이후의 연산군이다. 영조와 사도세자. 영조는 자격지심이 남다르게 큰 군주였다. 어머니가 궁의 노비였던 무술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에 집착하던 당시로서 그의 정통성 문제는 일생의 콤플렉스였다. 때문에 영조는 의식적으로 성군으로 보이고자 노력했던 군주였다.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경전 탐독에 충실했고 평소 허름한 무명옷을 즐겼으며 늘 변변치 못한 찬으로 수라를 들었다. 궁 밖을 외출할 때는 행렬을 멈추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군포를 줄이는 균역법을 단행할 때에는 몇 차례나 궁궐 문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불시에 옛날 살던 집에 행차하여 이웃 백성들과 거지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다 한다. 영조는 이런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면 매우 기뻐했지만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못 견뎌하던 왕이었다. 이렇듯 영조는 분명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론 매우 예민한 성격을 지녔다. 그의 특이한 이런 기질은 자식들에 대한 애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영조는 맏아들을 잃고 42살 되던 해 겨우 귀한 둘째를 얻는다. 그가 바로 사도세자였다. 당연히 영조는 아들에게 기대가 컸지만 세자는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영조는 성미가 예민하고 급했으나 세자는 우유부단하고 말수가 적어서 늘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해진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냈다. 세자는 자라면서 이런 아버지가 점점 무섭고 원망스러워졌다. 마음 둘 곳이 없던 세자는 이후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그림 그리기 등에 몰두하며 왕의 기대를 점점 저버리게 되었다. 그래도 영조는 아들을 다잡아보겠다는 생각에
세자가 15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을 시켰다. 예비왕으로서 실무를 익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궁중의 실무는 세자가 홀로 부담하긴 벅찬 일이어서 버벅거리기 일쑤였다. 이럴 때마다 영조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래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세자가 제대로 일 좀 처리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나? 사사건건 간섭이었다. 이럴 거면 직접 정사를 보시지. 대리청정은 왜 시키셨나? 이렇게 세자는 전전긍긍 해야만 했다. 그리고 점점 비뚤어져 갔으며 잔인한 행동을 일삼게 된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옷 시중을 드는 나인들을 마구 때리다가 죽여버리는가 하면 궁중에서 시중 드는 자들을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내관의 목을 잘라 궁녀들 앞에 보이는 광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근 100명에 이르렀다 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후궁들에게도 폭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바둑판을 던져 눈 부위를 가격당해 하마터면 실명할 뻔한 후궁도 있었고 급기야 맞아 죽은 후궁도 나왔다. 궁궐에 비구니를 불러들여 몰래 동침하기도 했고 평양의 기생까지 동궁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세자의 광기 어린 사건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자 영조는 외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이고 만다. 영조는 평소 길을 가면서도 땅강아지나 개미를 밟지 않으려 조심했고 나방이 등불에 모여들면 타 죽을까봐 손으로 휘저 쫓았으며 간장에 빠진 파리를 건져서 살려줄 정도로 미물의 생명까지 아꼈던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 목숨 앞에서는 매정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다. 세자가 반역을 회책했다는 설, 영조와 당론에 관한 생각이 달라 죽였다는 설, 정신병이 있어 죽였다는 설 등등이 있지만 완전히 확인된 건 없다. 그러나 세자가 아버지 탓에 성격이 포악해진 것은 분명한 듯 싶다. 다만 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연산군의 재림이나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지만 죄를 지은 대가를 받은 듯. 태종과 양녕대군. 흔히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잘 맞지 않는다 한다. 유독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만 더 찾게 된다 한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자신 스스로를 미워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두 차례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자신의 배다른 동생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아들만은 바르게 키우고자 했다. 하지만 맏아들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된 후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말타기 활쏘기, 사냥과 주색 잡기에만 심취해 있었다. 궁궐 안에서 활을 쏘며 잘 놀다가도 막상 글 공부를 할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다, 다리에 부스럼이 났다, 피곤하다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태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마다 태종은 이렇게 협박했다. 정 그러면 왕위를 내 동생들에게 물려주겠다. 양녕대군, 어이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바마와.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다. 태종은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쳐보려 했지만 양녕대군은 그럴수록 사냥과 주색 잡기에 열을 올릴 뿐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태종이 감을 좋아하여 궁궐에 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새들이 감을 쪼아먹고 있었다. 여봐라, 궁에 활 잘 쏘는 사람을 불러 새 좀 쫓아내라. 추천할 사람 있는가 말해보거라. 당연히 세자 저하이옵니다. 그러자 신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양녕대군을 추천했다. 그러니 태종도 말리지는 못하고
한번 정말 불러봤는데 이게 웬걸 쏘는 족족 떨어뜨리는 것이다. 태종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셋째 충령은 책 좀 그만 보래도 하루 종일 읽어서 걱정인데 첫째는 도통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 이거 원. 그런가 하면 양녕대군은 여색에도 심취했다. 기생들을 몰래 궁중까지 불러들여 사통하는가 하면 심지어 큰아버지인 상왕 정종의 애첩과도 관계를 맺었다. 이 소식에 태종은 노발대발하여 세자 주위에 있던 신료들을 매질하고 파직하고 귀양 보내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왜 세자의 남봉지를 막지 못하나? 결국 참다 못한 양녕대군은 직접 태종에게 하소연을 한다. 주상전하, 저는 궁궐에 싫습니다. 백성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마마께서도 소시적 많은 여인들과 정분을 쌓고 말타기와 할쏘기를 즐기셨는데 왜 저에게만 하지 말라 하십니까? 사실 태종도 사냥과 여색에 대해서라면 조선 팔도에서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몇몇 신하들은 왕에게 후궁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진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사냥과 여색을 즐기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니 앞으로 신료들은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 이랬던 왕이었다. 기록만 따져봐도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두면서 자식을 12남 17년나 두고 있는데 이는 조선 역대 왕들 가운데 랭킹 1위다. 그랬으니 양녕대군의 이런 하소연에 태종도 속으로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태종은 양녕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셋째 충령을 앉혔다. 다만 양녕대군이 어진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야사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세종을 더욱 훌륭한 인물로 추켜 세우기 위해 후세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우는 개국군주였다면 양녕도 가능했을 듯.